everyone, 안녕하세요. 육아는 영수쌤 제니입니다. 오늘은 유닛 6, 6과의 would, used to 동사 원형 구문을 배울 건데 A part는 would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B part는 used to에 대해서 배울 부분이에요. 오늘은 would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ould예요. 얘는 일단 조동사죠. 조동사로서 will이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입니다. will의 과거형이고 어떨 때 쓰냐면 일단 정중한 부탁, 그러니까 will보다 과거형은 will의 과거형은 will보다는 더 정중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문을 보면서 좀 더 설명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과거의 습성이나 경향을 나타낼 때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will의 과거형이니까 아무래도 과거랑 관련이 되는 표현이 많겠죠. 그 다음에 밑에 예문 바로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그는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다 라는 문장이에요. 일단 순서를 잡아볼 건데 누가? 그는이 주어로 왔으니까 얘가 1번이죠. 그 다음에 오겠다고 했다 할 때 두 번째 동사로 해야 되는 부분은 뭐뭐 하겠다고 했다가 두 번째 동사로 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가라는 말이 주어로 와야 돼요. 그가라는 주어가 세 번째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오겠다가 네 번째로 와야 되고요. 다시가 다섯 번째로 와야 되고 내일이 여섯 번째로 오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가 하겠다고 했다가 두 번째로 와야 되고요. 뭐를 다 하겠다고 했냐면 그가 다시 주어가 세 번째로 와야 되고 오겠다고가 동사로 네 번째로 와야 되고 다시라는 부사가 다섯 번째로 오고 언제? 내일이라는 부사가 또 여섯 번째로 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 순서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자, 그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he를 쓰죠. 그 다음에 오겠다고 했다, 뭐뭐라고 했다라는 말은 말을 했다라는 표현이라서 say라는 동사의 과거형을 씁니다. say가 말하다는 뜻이고요. 얘가 말하다고 얘 과거형 said를 써야 되는 거죠. 그 과거에 쓰던 일을 얘기했기 때문에 said를 썼고요. 얘 said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said, sad. 슬픈이라는 형용사 sad하고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he said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주어가 와요. 그래서 he라고 왔고요. 그 다음에 온다라는 말은 come이죠. 근데 오겠다라는 말은 그렇게 할 거다라는 말로 미래에 관련된 내용을 쓰는 건데 여기 앞에 동사가 지금 과거형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미래 조동사 will의 과거형 would를 써야 돼요. 앞에가 과거면 뒤에 시제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형 would를 써서 would come 하면은 오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라고 했기 때문에 again을 뒤에 다시 부사 써야 되고 다음 내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tomorrow를 뒤에 마지막으로 쓰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he said he would come again tomorrow 해가지고 그가 하겠다고 했다. 그가 오겠다고 다시 내일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왔어요. 이렇게 오면은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접속사가 없죠. 어떻게 된 건가요? said랑 he 사이에 접속사 대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략이 가능해서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를 쓸 때 이 said라는 동사가 삼형식 동사라서 뒤에 여기 that부터 tomorrow까지가 목적절로 오는데 목적절로 오는 that절은 생략이 가능해서 대시 그래서 없어진 거고요. 뒤에 다시 주어 동사 찾으면 would come 부분이 동사죠. come은 일형식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again 부사, tomorrow 부사가 이렇게 붙어서 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예문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예문은 요금을 계산해 주실래요? 그래가지고 좀 공손한 표현으로 지금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일단은 누가 계산해 주는 겁니까? 너가 계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해당하는 주어하고 계산해 주실래요?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계산해 주실래요?와 당신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요금을이 두 번째로 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 건데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는 말로 will이 뭐뭐 할래? 라는 표현이면은 would는 뭐뭐 해주시겠어요? 좀 더 공손하게 말할 수 있는 will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would you라고 말하면 되고 자 이제 계산을 해준다는 거는
그 자체의 그냥 덩어리로 요금을 계산하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를 그냥 같이 바로 한 번에 써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공손하게 표현하니까 would you라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금 계산하다가 그냥 덩어리로 add up my bills라고 덩어리로 외워주세요. 그래서 add up one's bill 이렇게 하면은 요금을 계산하다 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would you add up my bills 이렇게 하면은 요금을 계산해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고 거기 뒤에다가 would 써도 공손한데 거기 뒤에다가 please까지 붙여서 정말 최공손한 표현으로 썼죠. 그래서 would you add up my bills please 이렇게 하면은 요금 좀 계산해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방금 전에 다시 얘기했던 add up one's bills를 덩어리로 써가지고 요금을 계산하다 라는 표현으로 외워서 써주시면 되고요. 이때 add up이 덩어리로 3형식 동사로 쓰였고 my bills가 목적어로 왔죠. 그래서 would you add up my bills please 하면은 요금을 계산해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 되면서 이때 would는 공손한 표현을 쓸 때 쓸 수 있는 미래 과거형 would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문. 나의 아버지는 아침 식사 전에 조깅을 하곤 하셨다 라는 예문이에요. 순서 잡으면 누가? 나의 아버지는이 처음에 와야 되죠. 주어. 그 다음에 조깅을 하곤 하셨다가 두 번째로 와야 되고요. 아침 식사 전에가 이제 세 번째로 오면 됩니다. 자, 이거는 조깅을 하곤 하셨다라는 말은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쓸 수 있는 게 이제 would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나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my father라고 쓰면 되죠. my father. 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조깅하다가 영어로 jog예요. jog. 근데 조깅을 하고 나셨다 해가지고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기 때문에 would라는 조동사 위대 과거형 would를 써서 would jog 이렇게 하면은 조깅을 하고 나셨다 라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침 식사 전에 라고 했기 때문에 before이라는 전치사 쓰고 아침 식사라는 breakfast를 뒤에 명사를 쓰면 아침 식사 전에 라는 의미가 돼서 before breakfast 라고 쓸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my father would jog before breakfast 해가지고 나의 아버지가 조깅을 하곤 하셨다. 아침 식사 전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jog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뒤에 before부터 breakfast는 전치사 구,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과거의 습성을 나타내는 would를 쓸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be part used to 동사 원형하고의 차이점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지금 아버지가 아침 식사 전에 조깅을 하곤 하셨다라는 거는 일단은 과거에 그렇게 하곤 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상황을 모를 때 would jog를 써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미리 배우는 거지만 used to jog라고 써버리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하곤 했다라는 의미로 지금은 안 하신다라는 말이 들어갈 때 쓸 수 있을 때는 used to jog라고 써야 되는 거고요. 차이점은 would는 과거에 그렇게 하시긴 했는데 지금은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때는 이제 would jog라고 해서 과거에 그랬었는데 라고 해석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used to는 지금은 안 한다.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be part 할 때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는 공기오염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다 라는 예문이에요. 순서를 잡아보면 누가? 나는 이 주어로 먼저 와야 되죠. 난 뭐 했다? 결심했다가 두 번째로 와야 되고요. 동사 무엇을? 말하기로가 세 번째로 목적어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지금 다시 뒤에 공기오염에 대해 말하기로 라고 해서 문장이 왔네요. 그러면 이게 오려면 다시 주어가 와줘야 됩니다. 누가 주어인지 지금 생략이 됐기 때문에 주어를 이제 영어로 말할 때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다시 나는 결심했다 라고 했죠. 누가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라는 주어가 세 번째로 와야 되고 말하기로가 네 번째로 오면 됩니다. 다음 뭐를? 공기오염에 대해가 다섯 번째로 오면 되겠네요. 그럼 이 순서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나는 이렇게 쓰니까 I를 써요. 그럼 결심했다 라는 말이죠. 얘는 결심하다 라는 동사 decide 그러니까 결심하던데 이게 과거형을 써야 되겠죠. 결심했다가 과거기 때문에 decided 가지고 decide에다 d를 쓰면 과거형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내가 라는 말을 할 건데 이때 decided는 3형식 동사거든요. 그럼 뒤에 목적으로 오는데 지금 다시 목적으로 절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오는 걸 절이라 그럽니다. 다시 주어 동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접속사가 바로 that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써주고 뒤에 다시 내가 라는 주어를 쓸 거라서 I를 써요. 그리고 말하기로 라는 말은 말을 할 것을이란 말이고 할 거라는 말은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will이라는 조동사랑 같이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앞에가 decided 과거기 때문에 여기는 미래형 will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써야 된다? will의 과거형 would를 써줘야 이게 시제일치가 되기 때문에 would 쓰고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말하다라는 동사 tell을 써서 would tell 이렇게 쓰면은 말하기로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공기오염에 대해서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 about 써가지고 about air pollution 이라고 쓰면 공기오염에 대해서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I decided that I would tell about air pollution 해가지고 나는 결심했어. 무엇을 결심했냐? 내가 말할 것을 무엇에 대해서? 공기오염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decid는 3일 동사라서 뒤에 that절이 목적절로 맞고요. 그럼 이 that은 생략 가능하죠.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I decided I would tell about air pollution 이라고도 적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tell은 이런 식 동사로 봐주시면 되죠. 뒤에 about부터 pollution 전치사구, 부사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tell은 이런 식으로 쓰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길 좀 비켜주시겠어요? 라는 문장이네요. 순서를 잡을 건데 일단 얘는 보니까 뭐뭐 해주시겠어요? 해가지고 공손하게 물어보는 그런 문장이죠. 그때 우리가 쓰는 조동사가 would라는 will보다 더 공손한 표현 would를 쓰는 거거든요. 누구 보고 길 좀 비켜달라는 거죠? 상대방, 너, 당신한테 하는 말이죠. 그러면 당신이 길 좀 비켜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길 좀 비켜주다 라는 표현이 덩어리로 step aside 하면은 옆으로 비켜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길 좀 비켜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덩어리로 would you please 라고 하고 step aside 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해주시겠어요? 1번 길 비켜주다 2번 이렇게 해서 너 해주시겠니? 라고 해서 would you 다음에 please까지 써가지고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됐죠. 완전 공손한 표현입니다. 초공손 표현이죠. would you please 한 다음에 길을 비켜주다가 아까 step aside라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다 썼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would you please step aside 이렇게 해주면 당신이 길을 좀 비켜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쓰는 표현인 거죠. 자, 이때는 이제 주어는 이유고 동사는 여기 step이 동사인데 step aside 덩어리로 비켜주다 라는 표현이고 이때 step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aside는 부사로 쓰이기 때문에 길 좀 비켜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은 would you please step asid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would는 will보다 더 공손한 표현으로 그래서 will you please step aside? 라고 써도 됩니다. 그때도 해주시겠어요? 할래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would를 쓰면 좀 더 공손한 표현이다. 그게 좀 다른 표현이 되는 거죠. 다음 자, 이분님은 소리를 좀 줄여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이제 이것도 요청하는 표현인데 어떻게 합니까? 정중한 부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would라는 조동사를 써서 좀 더 정중하게 표현하는 표현이고 다음에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당신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당신이 좀 해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would you 라는 말이 바로 한 번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소리를 줄여주다 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네요. 소리를 줄여주다가 영어로 turn down the volume 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이라는 말을 세 번째로 쓰면 됩니다. 이 문장을 이용해서 순서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자, 뭐뭐 해주시겠어요? 했으니까 당신이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공손한 표현이기 때문에 would you를 먼저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아까 소리 줄여주다가 turn down the volume 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turn down 이라고 썼는데 얘는 지금 turn down 사이에다가 the volume을 썼네요. 이렇게 써도 되고 turn down the volume 해가지고 다운 먼저 쓰고 더 볼륨을 뒤에 써도 됩니다. 얘는 둘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turn down 사이에 the volume을 써도 되고 turn down the volume 이라고 써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turn the volume down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이라는 말로 마지막에 a little 이라고 이제 적어준 거죠.
그럼 다시 Would you turn the volume down a little? 이렇게 하면은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이때 이제 turn은 삼형식 동사라서 뒤에 이제 목적으로 또 volume이었고 down은 부사로 쓰였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a little도 자체가 부사 구로 와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 would를 쓰면 엄청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냥 will you turn the volume down a little? 이렇게 하면은 소리 좀 줄여줄래? 이런 표현으로 쓰인다면 would you turn the volume down a little? 하면은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다 please가 있으면 더 초공손 표현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예문. 자, 그는 우리와 몇 시간이고 이야기하곤 했다 라는 문장입니다. 순서 잡을게요. 누가? 그는이 1번이죠. 그 다음에 이야기는 하곤 했다가 두 번째로 와야 됩니다. 동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누구와 우리와가 세 번째로 와야 되고요. 얼마 동안 몇 시간이고가 마지막으로 시간 네 번째로 오는 거죠. 그럼 이 순서에 맞춰서 얘기를 할 건데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습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would라는 동사를 쓴다 그랬죠. 그걸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주어가 그는이었기 때문에 he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곤 했다라고 해서 뭐뭐 하곤 했다 would 쓰고 talk을 쓰면은 would talk 하면은 이야기하곤 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우리와 라고 하기 때문에 전치사 with 써가지고 with us 하면은 우리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몇 시간이고 라는 말은 몇 시간 동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치사 for 써가지고 hours 하면은 hour에 s 붙어서 몇 시간 동안이라는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for hours 하면은 몇 시간이고 몇 시간 동안이고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He would talk with us for hours 해가지고 그가 이야기하곤 했다. 우리와 몇 시간 동안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때 talk은 이런 식 동사로 쓰이는 거고요. with us 부사구, for hours 또 부사구의 역할하니까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 맞죠? 그 다음 마지막 예문. 자, 10분만 쉬시겠어요? 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고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공손하게 이제 한번 요청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0분만 쉬시겠어요? 라는 말은 너보고 하는 말이고요. 당신은 쉬시겠어요? 라는 말은 쉬길 원하시나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하시겠어요? 라는 말이 쉬길 원하나요? 라는 표현에 그 표현을 쓸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이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10분만을 두 번째로 쓰면 되거든요. 그럼 이 순서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자, 이거는 문제로 나왔네요. 그래서 would냐 should나 묻는 건데 should는 뭐뭐 해야 할까라는 의미로 이제 조언을 구할 때 쓰는 표현이고 여기는 하시겠어요? 라고 요청을 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would you like 해가지고 이때 would랑 like랑 이제 여기서는 짝지로 써요. would like. would like가 뭐뭐 하시겠어요? 라고 우리가 보통은 해석을 하지만 얘는 이제 원하니 라는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건데 원하다 라는 동사 want보다 좀 더 공손한 표현으로 써서 would like를 써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하면은 너 원하니? 라는 표현이에요. 뭐 하길 원하니? 10분 쉬기를 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a 10 minutes break 해가지고 여기에서 10 minutes 하면 10분이라 뜻이고 거기에서 break라는 명사를 써가지고 랑 같이 써줘 이렇게 그러면 10분 휴식이라는 뜻이겠어요. 그래서 이거 합쳐서 10분만 쉬시겠어요? 라는 표현을 would you like? 너 원하니? 하길 원하시나요? 10분 쉬기를 해서 a 10 minutes break 이렇게 해가지고 10분 휴식을 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10분 휴식을 원하시나요? 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10분만 쉬시겠어요? 라고 이제 우리말로 의역이 된 거죠. 그래서 would you like a 10 minutes break? 하면은 10분만 쉬시겠어요? 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이제 영어적인 표현으로 쓸 때는 would you like? 당신은 원하시나요? a 10 minutes break 해가지고 10분간 휴식을 이렇게 됩니다. 이제 minute에 s 붙은 거는 10개니까 복수라서 s 붙였죠. 그 다음 break는 휴식이라는 명사로 쓰여서 랑 같이 써서 이렇게 쓴다는 거까지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표 보고 마무리 할게요. 이때 would랑 like는 덩어리로 같이 동사로 취급해야 되고 이 like는 삼형식 동사 좋아하다의 뜻이 아닙니다. 좋아하다가 아니고요. would like를 합쳐서 want의 뜻인 원하다의 뜻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이때 like는 삼형식 동사라서 a 10 minutes break가 목적어 구로 따라와주는 구조죠. 이제 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은 일단 would는 will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이었다 해가지고 CJH 시켜줄 때 will의 과거형 would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정중한 부탁으로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쓸 때 우리가 would를 써서 would you 블라블라 이렇게 하면은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한 부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자주 했던 습관이나 경향 그런 거 나타날 때 쓰는 표현으로 해석은 뭐뭐 하곤 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뜻이 바뀌는 거죠. would가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뭐 하곤 했다라는 표현으로 과거의 습관이나 경향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를 때 씁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참고 자료로 would you like 해가지고 이제 would like 아까 우리가 했던 원하다의 뜻의 would like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like만 쓰면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고 to 쓰면 이때는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싶으세요? 라는 의미, want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좀 이제 우리말로는 뭐뭐 하시겠어요? 라는 말이 뭘 하기를 원하나요?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would like로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would like 자체를 정의를 해가지고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want랑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근데 want는 좀 더 직설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표현이면 would like는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A part would 부분 정리 마무리했고 B part used to 동사 원형 부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